안녕하세요, 박정은 선생님. 네. 아,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강의 일정으로 많이 바쁘시죠? 일단은 이제 직접 계속 해오던 그 새벽에 네. 성인들 강의하는 거 강남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제 학습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어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게 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직접 영어를 가르칠 제2의 제3의 이 바코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코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또 서울에도 그런 양성소를 만들고 좀 무리해서 부산에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내보니까 알겠는 게 전국적으로 제가 다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준비하는 게 온라인 훈련을 아, 좀 더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쓴 책들을 다 좀 모아서 또 지금까지 책은 이제 영어 공부법이랑 공부를 이렇게 시작할 자기계발 메시지는 줬는데 어떻게 이걸 지속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서 또 그런 책도 쓰고 있고 또 지금 또 어린이 또 훈련 쪽으로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다행히 바쁩니다. 그 사실 선생님 그 성함보다는 박코치라는 이렇게 닉네임이 정말 유명하십니다. 네. 이 코치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그 군대를 마치고 당시 뭐 누구라도 이제 다 어학연수를 가던 시절이라 지금도 네. 그렇지만 그래서 어학연수를 갈 계획을 했는데 이제 지원 사정상 못 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엉뚱하게 이제 내가 한국에서 한번 어학연수 안 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네. 생각해서 시작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실험이죠. 일단 네. 집에서 이제 다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당시에 AFKN이라는 영어 방송과 막 각종 영화화 비디오 테이블 구해다가 네. 혼자 그것만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엉뚱한 상상을 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엉뚱한 그런 실험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찾게 된 거죠. 네. 그게 단순히 이제 학습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훈련에 가깝구나. 어떤 발음이라든지 어떤 문장을 내가 완벽히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내 것이 되고 어떤 운동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이제 당시 체대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스키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하면서 너무나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는 이게 트레이닝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2년 뒤에 영어가 강사가 되고 시작할 때 네. 내가 이제 그 선생님이 아닌 코치가 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박코치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새로 나온 책 박코치 어린이 영어 훈련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부분의 지난 50년간 해왔던 학습법은 대부분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법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죠. 네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규칙을 외운 후에 거기다 단어를 많이 외워서 대입하면 어느 정도 듣고 말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방식이고요. 근데 제가 이 훈련하고자 하는 학습은 바로 이제 제가 공부했던 때 익혔던 그 방식인 바로 귀납법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역법적인 학습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영화를 한 편을 외웠어요. 근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 한 편만 가지고도 뭐 어떤 산골 소년이 이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됐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성공 스토리를 듣게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첫 편을 외울 때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이 두 편, 세 편 지나갈수록 점점 앞에서 나온 표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첫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문장도 두 번째, 세 번째 영화에서 반복이 되면서 그 의미를 점점 자기가 찾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나서 10편째 영화가 됐을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10편째 영화를 외워서 그 안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다음에 이제 딱 보면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네. 이 구조는 많이 쓰이는 구조야.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책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갔다든지 또 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영어를 잘하게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자기가 이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쓴 책들이 대부분 연역법적인 책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법책 또는 뭐 많이 쓰는 일상 회화 표현 뭐 이렇게 정리돼 있잖아요. 네. 그 표현들을 그렇게 책을 쓰면은 그 독자들은 그것만 보게 되면은 연역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구조에 익숙해지지 못한 거예요. 이 구조를 그냥 학습하고 외운 거죠. 예, 예. 실제 익숙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훈련을 해서 어디에서 이 표현은 어떤 영화에서 어떤 노래에서 외웠던 표현이야 정도 알 정도로 확실히 익혀나가듯이 훈련하듯이 익혀나가다 보면은 그런 균화법적으로 자기 실력을 쌓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사항이 엄마표 학습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영화를 계속 틀어주고 보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균화법적인 접근이죠. 근데 문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습법을 그냥 뭐 천재표 학습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특히 남자아이는 어렵고 그냥 여자아이들에게만 굉장히 성격도 차분하고 또 집중력이 대단한 어떤 천재의 아이들 몇몇만 그것을 그 네. 규칙을 하더라도 그 자기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코치들의 역할, 그것만 있다면은 외국에서 나가 있는 시간보다 훨씬 줄여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책에서는 그 DVD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체적인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약 5단계잖아요. 그래서 1에서 3단계는 소리 그릇을 만드는 훈련, 다음에 4단계는 그 소리 그릇에 영어를 담는 과정, 5단계는 그 담은 그 내용물을 꺼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소리 그릇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소리 그릇은 이제 미국인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지금 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 사실 3,500단어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단어에서 대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제 약간 자꾸 너무 단어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단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의 자막을 틀어놓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거든요. 단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 그릇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3,500 단어를 소리로서 정확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능력은 그 3,500 단어로 발음된 그 문장을 네이티브 발음을 자기가 적을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소리 들은 그 문장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직청직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50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첫 번째 소리를 듣고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제 소리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발음이 틀리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아는 단어인데 서로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소리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은 발음 교정이에요. 그래서 1, 2, 3단계에서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발음을 똑같이 낼 수 있을지 그런 네. 부분에 강조가 되고요. 두 번째, 그 내용을 곧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순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영화 한 편 정도, 두 편 정도를. 그게 이제 이 1, 2, 3단계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음에 이제 3단계까지 그릇을 만드는데 주요 훈련이 되어 있고 4단계에서는 내용물을 많이 담는,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그 내용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영화 처음에는 뭐 어떤 일부분 클립을 외우지만 그 4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인풋을 담고 5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말을 한다든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다든지 이렇게 아웃풋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베스트셀러 다쿠치 기적의 영어학습법, 영어 천재가 된 홍대리 이렇게 2권을 앞서 출판하셨는데요. 그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우리 어머님들께 몇 가지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내 세컨 잡이다. 만약에 가사 일을 전담을 하고 있다면 내 부업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영어 공부 자체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페이도 세요. 이 그래요? 부업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3,000시간 정도 공부하기 위해서 예. 약 3천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거의 뭐 한 시간당 10만 원꼴 정도를 벌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고, 특히 아이들 그 학원비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엄마가 영어 잘하는데 아이들 영어 교육 걱정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히 영어만 써주면은
아이들은 100%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를 그렇게 익혔듯이 영어도 그렇게 익힐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오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내서 1000시간을 내가 확보를 할 것인지 정확히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이제 그 하루하루를 채워서 1000시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연히 우리 집 앞 이렇게 현관을 나오다가 네. 이렇게 맞은편 그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초등학생이 살고 있어요. 제 아이는 아직 굉장히 어리고 애기고. 네. 그런데 그 신문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험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어 쪽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영어 서적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학원, 그 사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학원에 그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매일 보는 그런 꼭지 시험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if 이렇게 해서 뭐뭐 한다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o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또 그렇게 안 좋으면 그래서가 아니면 틀리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단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외우는 방식으로는 영어를 구사하는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미 다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다른 학원 이제 원장님들을 이렇게 만나봐서 여쭤봐요.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그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안 하면 어머니들이 싫어하고 학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안 하려고 해도 엄마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것이 모든 원장님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공교육을 또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게 또 공교육이 바꾸려면 사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사교육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사교육을 바꾸려니까 어머니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런 책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해서 좀 그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이런 책 좀 읽으셔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올바른 그런 그 길로 특히 영어에 있어서 인도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박 코치 최정원 선생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